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히 앉아서 책 한 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책에 대한 소개보다 그냥 일반적인 책에 대한 얘기를 좀 찍어 보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 것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나도 독서 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책 좀 읽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책 추천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얘기, 책 좀 읽어야 되는데 독서 좀 하고 싶은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변 분들께 제언을 드릴 때 알려드리는 방법이라든지 팁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들 좀 그 크기는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는 분들도 그렇고 아예 읽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학력이라든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책에 대한 동경과 필요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책 좀 읽고 싶은데 라고 운을 떼시는 분들의 심경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그래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저 나름대로의 괜찮은 방법을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서점을 갑니다. 도서관은 안 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 뒷부분에 왜 서점이어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이어서 붙일게요. 어쨌든 꼭 서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크고 예쁜 서점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작은 서점이라면은 예쁘다라는 조건은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쁘다는 의미가 뭐냐면, 가령 요즘에는 독립서점들 중에 특정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책의 종류를 이게 특정 분야에 포커싱한 그런 서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심미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잘 디자인된, 잘 정비되어 있는 서점을 가셔야 됩니다. 곧 문 닫을 때가 다 된 그런, 그러니까 문 닫는다는 게 폐점 직전의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집만 파는 서점이라든지, 책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쾌쾌한 냄새가 나는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니고요. 독립서점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선택을 하시는 거고, 가급적 저는 대형 서점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책을 평상시에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고 다양한 책들이 있어야 좀 맛볼 거리가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직접 가셔야 됩니다. 뭐 온라인 서점을 간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형 서점에 가셨으면은 서점을 그냥 산책하듯이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교보문고도 있고 반디앤루니스도 있고 뭐 그런 대형 서점들 기준으로 쭉 돌아보면은 책 꽂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책이 누워져 있는 매대들도 있을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코너도 있을 거고, 뭐 음반을 파는 코너라든지 만년필을 파는 코너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 돕니다. 근데 이 영상 찍은 루카이브 주인이 도르라고 했으니까 몇 바퀴 돌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천천히 도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도실 때 매지가이로 도시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천천히 도시면서 책 표지들을 좀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표지라든지 특정 코너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경하시면서 천천히 산책하듯이 도시면 됩니다.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일단 놓으시고, 표지 디자인들 같은 거 보면서 요즘에는 책이 예쁘게 나오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그렇게 표지들을 보다 보면은 뭐 관심 가는 제목이나 아예 아니면은 제목부터가 약간 요즘에는 좀 자극적으로 막 어그로 끌듯이 나오는 그런 책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제목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매대, 저기는 뭐가 있는데 몰려있지? 뭐 그런 구경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 한 바퀴쯤 돌았으면은
이제 또 다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 바퀴를 돌 때는 예쁘다 싶은 책이라든지 재밌어 보이는 책들을 이제 손으로 그냥 집어보세요, 한번. 이게 집어서 막 구체적인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만져보세요. 표지 질감이 뭐 까끌까끌하네, 아니면 뭐 디자인이 막 색감이 막 엄청 비비드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쓱 한번 보세요. 제목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제목이랑 해당 책들이 있는 코너의 장르들도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제목이 이랬는데 이게 과학책이야? 아니면 요즘 소설들은 약간 제목이 이런 류로 지어지는구나, 뭐 이런 그냥 되게 가벼운 느낌들로요. 그리고 이 누워있는 매대들 말고 이 구석들로 들어가면 책꽂이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구경 삼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좀 큰 서점이고 여러분들이 서점에 안 가본 지 좀 오래되셨다면은 좀 신기한 풍경도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요즘 사람들은 뭐 책장 안 읽잖아 라는 편견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대형 서점에 가면 좀 깨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책꽂이들 사이사이 구석에 가면은 그냥 맨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그런 젊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구경 한번 쭉 해보시고 책도 만져보시고. 요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정도 이제 구경을 했으면은 이제는 어떤 책들이 있고 서점 분위기는 어떻고 뭐 냄새가 어떻고 좀 맛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막 표지도 만져보고 했던 책들, 뭔가 눈에 띄었거나 뭐 마음에 들었거나 해서 만져봤던 책들 중에 가장 갖고 싶은 책을 한번 이렇게 손에 들어보세요. 갖고 싶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읽고 싶은이 아닙니다. 읽고 싶은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갖고 싶은 책이 읽고 싶은 책일 수도 있겠지만 갖고 싶은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읽고 싶어서 이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서라고 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단순한 허영심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고, 내가 책을 뭐 근 한 3년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지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고 야, 이 책 어디 뭐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누가 멋있게 얘기하는 거 봤어 하면서 이거는 꼭 나는 완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무지성으로 이런 책 한 권 집에 가지고 있으면은 예쁜 디자인이겠다, 내가 이걸 완독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책꽂이에 이거 한 권 꽂혀 있으면은 좀 있어 보일 것 같다, 그냥 그런 거 1차원적으로 그냥 책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책을 이렇게 딱 잡았겠죠. 그리고 책 뒷표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든 책, 내가 갖고 싶다라고 선택한 책의 뒷표지를 보세요. 보통 뭐 소설이라면은 시놉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은 유명인들의 추천사가 있거나 아니면 저자가 나는 이 책을 왜 썼다라는 거를 요약한 글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꼭 정독을 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표지의 제일 뒤를 정독을 하고 나면은 책에 대한 감정이 둘로 나눠요. 크게는 둘로 나뉠 겁니다. 하나는 와, 이거 뒷표지 읽어보니까 재밌겠다. 다른 하나는 이거 내가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제목 보고 들었을 때랑 생각한 그런 스타일의 책이 아닌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죠. 만약에 후자의 느낌을 느끼셨다면 책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네 번째로 돌아가서 갖고 싶은 책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뒷표지를 읽고 그 책에 더 관심이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은 이제는 책을 한번 펴볼게요. 펴는데 가장 앞부분부터 목차까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책 앞에 띠지 쪽에 뭐 저자 소개도 있을 거고요. 책갈피로 돼 있는 이 그 겉부분, 이 부분에 저자 소개 있을 수도 있고 저자가 쓴 다른 책들 소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문이 있으면 읽어보시고, 그리고 목차까지 쭉 봤을 때 제일 뒷표지를 읽을 때처럼 이 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유지가 된다면은 여섯째로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뭐 뒤에는 마음에 들어, 뒷표지를 읽었을 때는 마음에 들었지만 서문이라든지 목차를 읽었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책 놓으시고 네 번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 여섯 번째 과정을 랜덤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작가들마다 좀 그 문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잘 읽히는 책인가를 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 나 책을 너무 안 읽었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애초에 책 읽는 거에 습관이 좀 안 돼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잘 먹어지지가 않아요, 책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괜히 이런 책을 샀다가 그래 맞아 책은 원래 재미없는 것이었어 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그 뒤에 다시 책에 접근하는 허들이 훨씬 더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랜덤 페이지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 페이지나 펼치세요. 내가 집어넣은 책,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뒷표지 확인하고 다섯 번째에서 앞부분 목차까지 본 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든 책 펼쳐서 아무 페이지나 보시는 거죠. 정독을 해봅니다. 뭐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 너무 뒤를 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설일 경우에는 강력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반에서 한 페이지 정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읽었을 때 제법 잘 읽힌다. 내가 뭐 문장을 이해하는데 문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7번째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7번째입니다. 카운터로 가서 책을 구매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만 보시면은 서점 왔는데 뭐 카운터 와서 책 사는 거 당연하지 할 텐데 이 책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중에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온라인으로 사야지. 그게 더 싸니까. 이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책을 거의 오랜만에 읽으시는 분들께는 그리고 내가 뭔가 책무감을 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그 서점, 그 장소에서 딱 구매를 하고 나올 때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부터 이 6번째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점 구경도 하셨을 거고요. 책들 구경도 하셨을 거고 사람 구경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맛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고르는 과정도 하셨고 그 감정을 함께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명이고 실물인 책인 거죠. 책을 사면은 일종의 의무감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책이 만약에 뭐 내가 살 때는 막 그래 난 이제부터 책을 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책을 룰루랄라 하고 집에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책 놔두고 집에 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뭐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다가 한동안 그 책을 잊어버렸어요. 그 책이 우리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눈에 밟히잖아요. 그렇게 굴러다니는 그 책을 보면은 단순히 맞아 난 책에 얼마를 썼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고르러 갔을 때 느낀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들고 싶은 동기부여도 되고 책을 읽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었지 내가 그때는 뭔가 다짐을 했었지라는 의무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7째 뒤부터는 책이 한 권이 생겼으니까 이 책이 자연스럽게 내 손과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주변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래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시대에 집에서 언제라도 뭐 자빠져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는데 흥행하는 영화들은 여전히 영화관에서 흥행을 해요. 관객 수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요. 사람들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굳이 영화관을 와서 본다는 말이죠. 스크린이 커서? 라고 막 단순히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화표를 예매하고 영화관을 찾아가서 내 자리표를 확인하고 뭐 커피나 팝콘을 사서 자리에 앉아서 설레는 마음, 그러니까 영화 앞에 막 광고가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이 영화관에 간다라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 가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책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자주 구매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을 애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틈날 때마다 대형 서점을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약속을 가거나 뭐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 경로상에 대형 서점이 있으면 저는 조금 일찍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누군가 기다리거나 할 때 항상 대형 서점에서 기다리는 걸 즐깁니다. 왜냐면은 그 과정 자체가 즐겁거든요. 우리가 백화점을 갈 때 뭐 뭔가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갈 수도 있지만 뭘 안 산다고 해도 그냥 백화점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구경만 하고 오기도 하잖아요. 서점 자체도 하나의 경험이 되어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7번째에서 책을 구매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서점을 가보면 느끼실 거예요. 책값이 막 뭐 지난 10년, 20년 동안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책 한 권을 내 손에 쥐고 집에 오는 그 길, 생각보다 되게 설레거든요. 하물며 그 책이 내가 고를 때 뭐 디자인적으로 예쁘기까지 하면은 괜스레 좀 그냥 놓여있는 것만 봐도 기분까지 좋아요. 저는 책을 그냥 진짜 순수하게 재밌어서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다방면의 책을 막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 파고들어서 읽는다거나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책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즐기기 위해 읽습니다. 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요. 어쩌면은 제가 책에 대해서 무거운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책을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봤을 때 이게 도움되는 독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좀 반성을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최재천 교수님 그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반성을 한 이유가, 최재천 교수님이 독서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해야 남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쓴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고도의 행위예요. 뭐 책 쓰는 원고 초고를 작성할 때 집중력을 요하는 거는 물론이고 정교함도 필요하고요. 데이터의 양이나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의 양과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는지도 고려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작업이 책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산출물을 내가 그냥 재미로만 이렇게 읽는다? 이게 남는 게 확실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최지천 교수님 말씀대로 책 한 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읽으면 그만큼 저자가 책을 쓸 때 고려한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독자 나름의 방식으로 엑기스까지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주제의 영상은 독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일종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책이 그렇게 그렇게 그 엄청난 인텔리를 위한 것이고 뭐 그런 게 아니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재밌고 즐겁고 예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다면은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습관을 토대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책에 재미를 붙이는 첫 번째 발걸음을 소개하는 그 과정,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과정에서 책을 사는 거가 굉장히 전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하 작가님도 그 예전에 방송에서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산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 이 얘기 보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부터 일단 책을 사는 편이었었거든요. 내가 원래 그렇게 책을 일단 사놓는 게 습관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와닿았던 그런 거죠.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쉬는 공간에 책이 많으면은 책에 대한 그 벽이 없어져요. 그냥 언제라도 한 번은 펼쳐들게 됩니다. 책값은 좀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도 물가 대비 책값이 그렇게 안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도 뭐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있는데 한 권에 10,000원 초반대, 10,000원 이하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 만 몇천 원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실천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되게 저렴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독서 뉴비 혹은 뉴비가 되고 싶은 분들께 도움되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저씨 특징인데 영상 편집 실력이 안 늘어요. 영상 찍는 거는 즐거운데 지금 이거 찍고 나서도 편집할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어쨌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책 이야기가 있으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